정비례는 뭐였냐면은 x값이 0일 때는 y가 0이고 x값이 1배, 2배, 3배 늘어날 때 y값도 이렇게 1배, 2배, 3배 늘어나는 거. 이게 정비례였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관계가 있다? x값을 1배, 2배, 3배 늘리면서 y값을 1배, 2배, 3배 늘려본 건데 보니까 x랑 y끼리도 관계가 있었어. 여기다 2배 하면 y죠. 그래서 이렇게 썼었지. 자, 그럼 반비례는 뭐냐면 x값이 1배, 2배, 3배가 되는 동안 y값은 2분의 1배, 2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드는 게 반비례야. 음수 쪽으로도 한번 해볼게. 1배, 2배, 3배가 되는 동안 y값은 2배 줄고 2배 줄어드는 이런 관계야. 이건 3배 줄어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정비례보다는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해. 한번 하나 더 써보자. y값이 이렇게 1배에서 2배가 됐지? 그럼 y값은 절반. y값이 x값이 이렇게 2배가 됐죠? y값은 절반. 이렇게. 이거 하나는 줘야 돼. 맨 처음에 몇에서 절반 할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요렇게도 한번 써볼게. 좋아하는 숫자 뭐 있니? 자, 이거 몇 배 됐지? 2배. 그럼 얘는 2분의 1배. 이거 몇 배야? 3배. 그럼 얘는 몇 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몇 배야? 그럼 얘는 몇 배? 2분의 1배. 이거 몇 배야? 3배. 그럼 이것도 몇 배? 3분의 1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만들 땐 이렇게 반비례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도 x랑 y가 특징이 있어. 뭐게? 봐봐. 은찬아 이렇게 곱해봐. 얘 이렇게 곱해봐. 이렇게 곱해봐. 이렇게 곱해봐. 4. 이렇게 곱해봐. 다 4네. 이렇게 곱해봐. 4죠. 이렇게 곱해봐요. 4지. x가 늘 때 y는 줄고 x가 늘 때 y는 주니까 곱이 일정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반비례 관계식이에요. 이것도 해봐. 얘네 둘이 곱해봐. 마이너스 10. 이렇게 곱해봐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해봐. 그럼 모든 x랑 y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2가 되지.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근데 이제 표현은 사람마다 바뀔 수가 있어. 이거 양변을 x로 나눠서 y는 x분의 4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어요. 양변을 x로 나눠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봐봐.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로 변할 때 우리는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이긴 하거든? 정이긴 한데 반비례 관계는 이게 더 중요해요. 쓰세요.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 이 A 구할 때는 A를
x값분의 y값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반비례 관계에서 왜 y 구할 때는 반비례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양변에 x 곱하면 식이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a 구할 때 이렇게 x랑 y를 곱해버리면 편해. 여기 별표 치세요. 여기 두 개 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제 y는 x분의 a를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고 했어. 그지? 내가 반비례 관계를 이렇게 썼어. 그러면 a 몇이야? 3이지? 내가 반비례 관계를 이렇게 썼어. 그럼 a 몇이야? 내가 반비례 관계를 이렇게 썼어. 그럼 a 몇이야? 2분의 3이야. 근데 잘 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알고 있읍시다. 잘 봐요. 얘들 있잖아. a랑 x분의 1을 분리해서 이렇게 써도 돼. 자, 써봐. 괜찮아. 펜 짧게 잡고, 그렇지. 별표 치고, 저것도 써봐. y는 a 곱하기 x분의 1. 여기 봐봐.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 a가 정수일 때는 사실 이렇게 안 바꿔도 a가 몇인지 보이는데, 그죠? a가 이렇게 분수 유리수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해 놓고 a를 비교해 주면 알아낼 수가 있어. 알겠지? a가 분수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봐봐. 봐봐. 이거 그려볼게. 괜찮아.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읽어봐. (1,4) 1,4 읽어봐. 2,2 그 다음에 요거 3,3분의 4 찍기 힘드니까 내가 이거 4배 해줄게. 그럼 이건 몇 분의 1배? 그렇지. 아니면 둘이 곱해서 4가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4,1 적어보자. 여기.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휘어요. 반대편에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그래서 이 반비례 그래프의 첫 번째 특징은 원점 대칭인 곡선이야. 원점 대칭인 곡선이야. 알겠지? 자, 밑에 거 그려볼게. 은찬아, 읽어봐. 1,-12. 자, 읽어봐. 2,-6. 그 다음에 요거 읽어봐. 3,-4.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됐죠?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왼쪽도 완성시켜보면 마이너스 12,1, 마이너스 6,2, 그 다음에 잘못 썼다. 마이너스 1,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4, 그 다음 마이너스 12,1 지날 거야. 왜냐면 어차피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알겠어? 그럼 두 번째 특징. A가 양수면 1,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고 A가 음수면 2, 4,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 특성이랑 똑같아? 정비례 관계랑 똑같아. 우리 정비례 관계에서도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1, 3, 4분면을 지났었고, 이 A가 음수면 이렇게 2, 4, 4분면을 지났었지. 그러니까 안 헷갈릴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봐봐. 하얀색이랑 노란색 중에서 누가 X축, Y축에서 더 멀어? 노란색이 더 멀죠. 여기 A의 절대값이 더 클수록 좌표축에서 더 멀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윤설아 여기 봐야 돼. 자, 정리할게. 자, A가 양수일 때 1, 3, 4분면,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2, 4, 4분면 이렇게 체크하고, 윤설아 좀 안 차면 안 돼.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Y의 값은 증가한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 이거 정비례 관계 그래프 했던 거랑 똑같이 적어줄 거야. Y의 값이 감소하면 있잖아,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Y의 값이 증가하면 오른쪽 위를 향한다는 뜻이야. 이 그래프 봐봐요. 이거 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얘 봐봐. 이거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지. 쌤 내려가고 있는데요? 아니야. 오른쪽 방향으로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오른쪽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알겠어? 은찬아, 이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지. 은찬아, 이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치? 끝이에요. 137쪽 풀어봅니다. 이게 지금 200g에 소금 40g이 녹아있는 건데, 지금 소금물을 X라고 하고 소금의 양을 Y라고 하겠대. 그치? 얘 봐. 소금물 200g에 지금 소금이 얼마 녹아있다고? 40. 200g에 40이 녹아있어. 그럼 내가 이거 물을 절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이 200g짜리를 400g으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농도는 똑같은데 소금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렇죠? 줄면 줄고 늘면 늘어. 이런 거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해요? 정비례 관계라고 해. 그럼 정비례 관계는 관계식이 y는 ax잖아. 그래서 이 a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x분의 y라고 배웠죠. 왜냐면 여기에 몇 배에서 40이 되는지는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x값 y값 하나를 여기다 넣는 거야. 알겠어요? y는 5분의 1x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31번. 너 이해돼? 봐봐. 이것도 단위 시간당 읽는 양을 구하는 거야.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 기억나니? 300쪽의 책을 매일 일정한 양만큼 읽어가지고 20일 만에 모두 읽을 때 그럼 1일 동안 얼마 읽는 거야? 그럼 300에 20분의 1이면 몇 쪽이에요? 15쪽 읽는 거야. 하루에 15쪽 읽는 거야. 그럼 2일 동안은 며칠 읽는 거야? 30쪽 읽는 거지. 그렇지? 3일 동안은 몇 쪽 읽는 거야? 45쪽 읽는 거지. 그리고 지금 애들이 X1이라고 했거든? 그럼 X1 동안 읽은 책의 양은 얼만큼 되겠어요? 그렇지. 이걸 Y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는 Y예요. 물론 이 문제는 Y랑 X의 관계식을 못 써도 풀 수는 있는데 이제 Y랑 X의 관계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야. 알겠어?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딱 구해놓으면 X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우리가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문제에서 며칠 동안 읽은 거 구하래? 5일. 여기다 5 곱하면 되지. 75쪽.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 아니 300쪽이면 20일 만에 끝난다잖아. 5일이면은 4분의 1밖에 못 읽는 거 아니야. 요거 4분의 1 하면 75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이제 망하는 거야. 이걸 못 세워. 알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3.3일 동안 읽은 양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 못 풀지. 여기다 3.3을 넣어야 알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1034번. 이것도 봐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점 B를 출발해가지고 점 C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인 점인가 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쭉 늘어나니까 이 A, B, P의 넓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오케이. 자,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Y라고 하고 ABP의 넓이가 40일 때 선분 BP의 길이, 즉 이 X값을 물어봤어. 내 말 들어봐. 삼각형 넓이가 40이 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몇이어야 돼? 그렇지. 8. 끝. 이해되지? 근데 Y랑 X의 관계를 쓰는 것도 연습하시고. 자, ABP의 넓이가 Y라고 그랬잖아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Y는 5X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넓이를 주고 X를 물어봤어? X를 주고 넓이를 물어봤어? X를 물어봤고 넓이를 줬죠. 여기다가 40을 넣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X 몇이야? 8이지.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방금 했던 이거 8이네는 초딩. 이렇게 식 세워서 하는 건 중딩. 됐지? 넘기자. 자, 1036번. 는 안 해도 되겠다. 자, 1044번. 잘 풀어와서 풀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 얘들아. 봐봐. 앞으로 이런 것도 진짜 많이 할 거야. 잘 봐. 잘 봐야 돼. 여기 점 보여? 보이지?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니? y는 ax 그래프 위의 점이야. 맞아? 그렇지? 자, 이거 점 읽어봐. 4,6. 그럼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 맞아? 그럼 이걸 x에 대입하고 이걸 y에 대입하면 a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x랑 y의 숫자를 계속 넣어야 돼, 이제부터. 알겠어요? a 몇이야? 그렇지. 자, b도 마찬가지로 은찬 여기 읽어봐. 요거 이제 넣는 거야. 그럼 b 몇이야? 마이너스. 그럼 덧셈해주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얘랑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리수 연산은 선수처럼 하시니까 속도만 조금 늘어나면 되지. 자, 1045. 자, y는 ax 그래프가 이 세 점을 지난다 그랬어. 내가 이따가 그림도 보여주긴 할 건데 봐봐. 어쨌든 이 a 알아내고 싶잖아. 그럼 세 점 중에 뭘 쓰면 될까? 당연하죠. 왜냐면 얘가 다 밝혀져 있잖아요. 3을 어디다 넣는다고 괜찮아? x. 마이너스 12를 어디다 넣는다고 괜찮아? y.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눴을 때 a 값이 나와. 몇이게? 마이너스 4. 그럼 이 정비례 관계식이 마이너스 4x였구나 하고 여러분들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함수식, 요 정비례 관계식이 완성이 됐지. 이젠 이 점을 넣으면 b가 나와요. 마이너스 2를 어디다 넣어야 돼? x에다가 계산해봐. 8. b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y에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a 값 구해놨지? c 구해보자. c를 어디다가? x에다가. 여기다가. 4를 어디다가? 여기 y에다가. 여기다가.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c 몇이야?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푸시는 거야. 안 어렵죠? 점 나오면 계속 대입하는 거야. 승현아 수고했어. 잘 보고 와. 가볍게 보고 와. 그리고 저번 중간고사 때처럼 7교판이 나왔어. 한 번 계산했는데 막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넘겨. 알겠지? 자존심 부리면 안 돼. 그래. 하나 틀려도 되니까 막히면 넘겨. 그래. 그 끝나고 연락하고 몇 점 맞았는지. 내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1051번 봅시다, 우리는. 수영아 잘 가, 화이팅이다. 마지막 시험이다. 마지막 시험은 아니구나. 쟤는 외고 갈 거라서 마지막 시험이야. 외고야? 잘해요? 쟤? 뭐 미적분까지는 했어. 그러니까 인생 너네처럼 편하게 사는 애들이 어딨니? 그래도 대학 보내주겠다잖아. 그럼 공부 좀 해, 여름방학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지만 대학을 보내주겠다잖아. 아니, 그거 안 되지. 양심도 없어. 대학은 보내줄 테니까 공부해. 알겠지? 얘들아, 이거 하자, 이제. 이거 봐봐. 다른 방법도 많아. 근데 니네가 중딩이니까 이제 중딩처럼 풀어야 돼서 내가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저기야, 은찬아. 이게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정비례일까? 반비례일까? 정비례니까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얘들아, 이 중딩들은 이 관계식을 작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알겠지? 그럼 A 어떻게 구한다고? 이 점을 넣어. x분의 y 해도 돼.
넌 왜? 처음 보는 느낌이냐? 이거 점 여기 있잖아, 그지? 읽어봐, 은찬. 마이너스 5,3. 그렇지. 여기다 3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5 넣는 거죠. a 아니야?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죠? a 몇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관계의 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윤솔이 보고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점 P의 x좌표 구하는 거잖아. 너네 알파벳 좋아하는 거 뭐 있어? B? 알았어. 됐어? 그럼 이제 B 구하는 거네. 여기다 B 넣고. 윤솔아 보고 있지? Y에는 뭐 넣어야 돼요? 그렇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해봐. 그 다음 B 구하려면 양변에 뭐 곱해야 돼? 3분의 5. 한 방에 하기로 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점 집어넣어서 관계식 밝혀놓고 궁금한 점 넣으면 돼요. 점을 계속 넣는 거야. 지겹게. 알겠어? 근데 고딩들은 이 점을 못 넣어서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니는 지금부터 익숙해지는 거야. 이 잡혀있는 점을 넣는 걸 몰라. 고딩들이. 이 점을 잡을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할 줄 아는 거야. 오케이. 1052. 이건 조금 빨리 할게. 여기 봐봐.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야. y는 ax 쓰고 윤소라 이렇게 쓰고 요 a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너 여기다 마이너스 4 넣고 여기다 3 넣어. 그럼 a 몇이야? 그렇지. 그럼 요게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죠. 점 5개 다 넣어보면 돼요. 알겠지? 지금 내가 안 되는 것만 보여줄게. 요거 넣으면 안 돼. 봐봐. x에 뭐 넣어야 돼? 4. 여기다 4 넣을 거야. 계산해봐. 마이너스 3. 그래서 y에다가 뭐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자, 봐봐. 같아, 달라? 이러면 안 돼. 답이 4번이에요. 나머지 점 4개는 다 됩니다. 알겠어? 얘들아, 정비례니까 이렇게 써놓고 A 구하는 거야. 점만 대입하면 돼. 너무 쉽죠? 자, 다음 1058. 자, 반비례하는 거 모두 고르자. 자, 반비례는 정의가 뭐였니?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거. 그치? 그치?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어. 얘가 이렇게 2배 줄었어. 2배 늘었어. 이건 2배 줄어야 되지. 근데 얘가 3배 늘었어. 이거 3배 줄어야 되지. 얘가 4배 늘었어. 이건 4배 줄어야 되지. 맞지? 이런 관계인데 얘네들은 또 특이하게 어떤 관계가 있다고? 곱이 일정해. 몇이야? 이렇게 하면 몇이야?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곱이 일정해요. 물론 관계식 쓸 때는 양변을 x로 나눠서 y는 x분의 32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만 이게 정비례 관계인지 아닌지 밝힐 때는 곱해서 일정한지 보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 봐. 밑변의 길이가 20,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y라 그랬지. 그럼 봐봐, y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몇? 2 해야 되지. 그럼 약분해서 10x가 되네. 정비례야, 반비례야? 정비례야. 그러니까 걸으면 안 돼요. 반비례 골라야 돼, 우리는 지금. 그지? 자, 그 다음에
10km의 거리를 시속 x로 달렸을 때 걸린 시간. 시간 구하는 공식 뭐야? 거속시. 그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죠. 그러면 x분의 10이네. 자, 반비례 아니야? 반비례 맞죠? 이렇게 골라야 돼요. 오케이?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1번이랑 2번은. 근데 이제 3번부터는 3번도 똑같네. 이거 다 공식이네. 자, 3번 보자. 밑면의 넓이가 9, 높이가 x인 원기둥의 부피가 y래. 부피 구하는 공식 뭐야? 공식이라기보다는 니네 초등학교 때 부피라는 걸 배웠어. 기둥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야. 기둥 부피 배웠어. 기둥 부피. 쟤는 배웠다는데? 마지막 단원에 부피 나오잖아, 그지? 그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단원. 근데 학교에서 마지막 단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 가로 세로 1cm. 그래 배웠어? 가로 세로 1cm에 높이 1cm면 우리가 이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치? 근데 뭐 니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 기둥 부피 있지, 기둥. 기둥.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여기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나오는 거야. 근데 밑넓이 몇이라 그랬어, 지금? 어디 갔어? 높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정비례지, 그지? 너네 뿔 부피도 배웠어? 네? 뿔은 안 했지? 뿔은 안 하지 않나? 초등학교 때 뿔도 하는 것 같다. 이 뿔 부피 구하는 것도 했나? 했지? 잘 그린다, 오늘. 기둥이랑 뿔이랑 부피 배웠어? 그래서 되게 별거 아니니까 지금 좀 알려주려고.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 알겠어? 뿔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 건 줄 알아? 똑같아. 밑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는 거야. 근데 니들이 보기에도 기둥보다는 뿔이 부피가 더 적지. 여기다 3분의 2 곱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니? 어떻게 하랄게? 여기다 물을 부어. 밑넓이랑 높이가 똑같은 기둥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 그럼 높이가 3분의 1밖에 안 차. 그래서 이거 뿔 부피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구나. 이런 걸 알아냈어요.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 초등학교 때 한 거 같아, 너네. 나도 모르겠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 그러니까 기둥만 배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언제 마지막으로 가르쳤지? 2년 전에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한 거 같거든? 너네 원기둥이랑 구도 배웠네. 네? 구도 배웠어요? 6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 원기둥 9네.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까지만 배우네. 그러면 뿔은 안 배우네, 니네. 뿔 1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워. 이제 너네 방학 때 나랑 할 거야. 그 방학 때부터는 너네 이제 클리닉 없이 나랑 2시간 수업하는 거야. 왜냐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니네
중간 기말 고사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니네 다 100점 맞게 해야 돼. 원기둥 원뿔 9를 배우네. 근데 그때 뭐 부피 구하는 건 안 배웠겠다. 100점 중학교 수학 100점은 그 발가락으로 풀어도 맞을 수 있어. 저 이번에 수행평가 60점 맞았어요. 아, 수행평가 근데 뭐 1학년 1학기 거 아직 시험 안 보고 또 아직 열심히 안 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시험이잖아. 그거는 나랑 100점 맞아야 돼요. 은찬이도 100점 맞는 거야.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100점 나옵니다. 자, 4번 보자. x가 %고 소금물 y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이지.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하는 거지? 아니면 농도로 할래?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거든? 위에 게 편해, 아래 게 편해요? 농도 구하는 식으로 할까? 짜면 짤수록 농도가 커, 작아? 그래, 그래서 위에 소금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분모는 소금물, 전체 소금물. 여기다가 곱하기 100. 요게 이제 농도 공식이야. 그럼 봐봐. 이제 문제에서 준 거 하나씩 넣어보자. 4번. x는 농도야, 소금이야, 소금물이야? 여기다 x. 그 다음에 y는 소금이야, 소금물이야, 농도야? 소금물. 여기 y. 그 다음에 소금은 x야, y야, 15야? 15. 돼? 됐지? 그럼 x는 y분의 1500. 근데 이건 니네들이 아는 식이 아니지. 그래서 양변에 y를 곱해가지고 y를 먼저 올려볼게. 그럼 좌변은 xy, 우변은 1500. 자, 여기서 혹시 알 수 있을까? 이거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이것도.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안 어렵죠? 1번, 2번, 3번, 4번 다 공식으로 해결하는 거였어. 자, 1062번 봅시다. x가 y에 뭐 하대? 반비례할 때, y가 x에 반비례할 때라고 했지? 자, 식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식을 안 구하고 그냥 푸는 방법부터 보여줄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곱해도, 이렇게 곱해도, 이렇게 곱해도, 이렇게 곱해도 다 일정하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몇이야? 맞아. 그럼 이쪽도 곱해서 마이너스 36이 되려면 a가 몇이어야 되겠니? 그렇지. 여기도 마이너스 36이 되려면 b가 몇이어야겠어?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36이려면 c가 몇이어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셋이 싹 다 더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거 11로 써서 누가 틀려온 것 같은데. 잘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우리 정비례에서는 y는 ax 했던 것처럼 반비례에서도 y는 x분의 a 한번 구해보자. 해볼게. 지금 둘이 곱하면 몇이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x랑 y랑 곱하면 마이너스 36이 돼요 라고 쓰고, 이제 양변을 x로 나눠주면 그냥 반비례 관계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사실 문제 풀 땐 위에 걸로 해도 되고 아래 걸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 근데 답 쓸 땐 보통 이렇게 쓰지. 이해돼요? 넘겨요. 자, 1067, 68 두 개 볼게. 얘들아 봐봐. 6명이 20시간을 작업해야 끝나는 일이 있대. 알겠지? 그럼 지금 사람 수랑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사람 수를 내가 x명이라고 해보고
시간을 내가 y 시간이라고 한번 해볼게. 6명이 몇 시간을 일해야 끝난대? 맞아. 6명이 20시간을 일해야 끝나. 그러면 총 120시간 일한 거 아니야? 한 명당 20시간씩 일한 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들아 3명이 일하면 일 시간이 늘겠니? 줄겠니? 늘겠죠. 3명이 일하면 일 시간이 늘 거야. 40시간씩 일해야 될 걸 아마? 한 명이라면 120시간이나 일해야 돼. 자, 지금 x가 줄수록 y가 늘어나는 거 보여? 보여요? 그리고 지금 곱이 계속 일정한 거 보이세요? x, y랑 곱해서 몇 되고 있는데? 120. 자, 이 일을 15시간 만에 끝내려면, 15시간 만에 끝내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y에 15를 넣어서 문제를 풀면 돼. 돼요? 그럼 x 구하려면 양변을 15로 나눠야겠지? 그럼 8이 되는 거지. 8명. 돼, 얘들아? 이거 좀 써.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저 관계식이 없이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잖아. 요걸 세울 수 없으면 어려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이해돼? 그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x, y 표 써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 니들도 표를 자꾸 작성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쌤, x랑 y는요?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걸 x로 해도 되고, 이걸 y로 해도 되고, 이걸 x로 해도 되고, 이걸 y로 해도 돼. 알겠지? 1068번 봐봐. 자,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이니까 공부 안 한 애들은 모를 텐데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게 정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그 다음에 괜찮아? 그럼 반비례 관계식 이거잖아?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지? 요 A가 양수야, 음수야? A가 양수. 그렇지, 양수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지? 음수일 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점 한번 읽어보자. 맞아. 여기에다가 60이랑 5 넣으면 A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A 구할 땐 얘가 좋아. X랑 Y를 뭐 하면 되는데? 이거 둘이 곱해봐. 300. 이거 300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이 자동차가 시속 100km 달릴 때 걸린 시간 물어봤지. 이 100km는 잘 봐. X야, Y야? 그럼 100을 어디다 넣어야겠어? 여기다 넣으면 돼. 3시간 이렇게. 이해되지? 빨리 달리니까 시간이 준 거지. 5시간이 아니라 3시간 걸린 거야. 어때? 재밌는데 왜 숙제 안 해와? 여러분들 이제 7월부터는 저랑 2시간씩 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릴게요. 1070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그래프 고르는 거네, 얘들아. 반비례 관계 그래프. x가 0보다 클 때 반비례 관계 그래프라고 했잖아. 얘들아, 여기 봐봐. 너네 이거 평면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여기다가 x축이랑 y축을 그리면 무슨 평면이라고 배웠어? 좌표 평면이라고 배웠어. 그럼 x가 0보다 클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1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봐주세요, 이런 뜻이야. 뭐 사분면 순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걸 지워야 돼요. 안 돼, 안 돼. 책은 깨끗하게 써야지. 근데 신나서 그럴 수도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반비례 찾으면 돼. 너무 쉽죠? 괜찮아,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다 배웠던 걸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랑 할 때도 되고 이해도 잘, 그지? 근데 이걸 집에서 안 하면 어떻게 돼? 목요일 날 또 쌤 저 하나도 몰라요 그러는 거야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074번 봅시다. 여러분 요거 x분의 a 그래프에서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뭐라고 배웠지? 그거는 이제 이거 직선, 그지?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요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요 반비례 그래프에서는 요 a가 뭐 4, 8, 12 아니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축에서 점점 멀어진다 그랬어.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안쪽에 있는 친구가 a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절대값이 더 크겠지.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 같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절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 같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겠지. 네가 헷갈린다고. 왜냐면 이렇게 커질수록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헷갈려. 무슨 소리 이해돼? 오케이. 소윤 이해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유형 17, 18, 19, 20 있는데요. 우리 유형 20번 좀 먼저 해볼까요? 내가 그리고 오늘 얘 비밀을 알려줄게. 비밀을 알려줄게.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온 친구들은 벌써 비밀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이제 고3들도 모르는 거야. 수원이, 준성이 니네도 봐봐. 1086번이야 얘들아. 너네 이거 뭔 줄 알아? 14. 그러니까 14가 도형에서도 무슨 의미가 있어. 알아? 진짜 안다고? 준성이 니 뭐야? 쟤 모른다니까. 얘들 여기 봐봐. y는 x분의 14라는 반비례 관계식 반비례 그래프 위에 어떤 의미의 점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x좌표 값을 모르니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하나 잡아. 이렇게.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얘는 a 컴마네. 그죠? 그죠? y는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새로운 문자 b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 a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y 몇이야? 그렇지, 잘했어. 그럼 내가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x축, y축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면 가로의 길이가 몇이야? a 아닐까, 그지? 세로의 길이는요?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맨날 지워져. 맞아? 내가 이 점을 몰라가지고 B, 라고 써볼게. 그럼 여기 Y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B분의 14. 얘가 B, B분의 14거든? 내가 X축, Y축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 넓이를 구해보려고. 그럼 니들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지. 가로 몇이야? B. 세로 몇이야? 그럼 또 B가 어떻게 돼? 자, 얘는 있잖아요.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이거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통수학 2 배우면은 2학기 때 그대로 하거든? 그때 내가 똑같이 가르쳐. 얘는 뭐야? 직사각형의 넓이. 근데 고3들이 모르잖아. 알았어. 그러면 이 문제는 안 봐도
넓이가 몇이야? 14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원래 정석으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소윤이, 윤솔이, 저기 은찬이 여기 다 써봐. 정석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야. P를 이렇게 잡아서 푸는 거야. 이렇게 잡아서 푸는 거야. 원래는 노란색 필기하세요. 노란색. 하나 더 할 거야. 이게 그래프가 왼쪽이나 아래로 넘어가 있으면 또 헷갈려. 1087번 봐봐. 봐봐. 오른쪽 그림은 반비례 관계 x분의 a의 그래프고 점 P는 이 그래프 위의 점인데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야. 자, 여기서 올려가지고 P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Y축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B가 만들어져 있어.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몇이라 그랬어? 그럼 얘도 18인데 부호는 따져야 돼. 부호는 따져야 돼. 알겠어요? 부호는 따져야 돼. 부호를 어떻게? 그래프가 왼쪽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음수지. 이렇게. 알겠어? 근데 정석은 이게 아니야. 노란색 필기하는 거야. 우린 알지. 아, 이게 직사각형 넓이랑 연관이 있는 건 아는데 이제 정석도 알아야지. 여기 점 P 보여 얘들아? 쓰세요. X좌표값 몇? 잘했어. 그럼 Y좌표값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나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문자로 쓸 거야, 얘들아. 먼저 세로의 길이부터. 이 OB의 길이는 X좌표 값이랑 Y좌표 값 둘 중에 뭘까? 이게 OB의 길이야. 은찬아, 이게 OB의 길이야. 이해돼? 마이너스 4분의 A 곱하기 밑변 찾아보자. 여기가 밑변이지. 그럼 X좌표 값이 밑변의 길일까? Y좌표 값이 밑변의 길일까? 맞아. 대신 왼쪽으로 갔죠. 부호를 바꿔야 길이가 됩니다. 쌤, 얘는 왜 부호를 안 바꾸나요? 얘는 자체적으로 양수야. 보여줄게. 자, 그럼 내가 지금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지. 얘가 몇? 18. 그러면 음수와 양수의 곱셈이니까 마이너스가 살고 4랑 4는 약분되니까 A만 남죠? 자, 대답해 보세요. A 몇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됐어? 그럼 봐봐. A가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8 넣으면 얘가 딱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부호 안 받고 그냥 가지고 오는 거야. 알겠어? 길이 읽을 때 위에 있으면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 아래에 있으면 부호 바꿔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그대로 읽으면 되고 왼쪽에 있으면 부호 바꿔줘야 돼요. 소연 이해돼? 이 좌표가 왼쪽에 있잖아. 그치? 그럼 길이로 바꾸려면 요거 부호를 바꿔야 돼. 이 마이너스 4를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길이는 4라고 읽어야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부호 안 바꿔도 되고, 만약에 좌표가 아래에 있었으면 부호 바꿔야 되고.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비례, 반비례, 그 유형 17, 18, 19는 한 번 더 고쳐보시는 거고요. 오늘 숙제는 짧아요. 짧아. 대신 얘들아 복습하고 풀어야 돼. 유형 21번하고, 그 다음에 149는 조금 힘들어서 1098번부터 1117까지만 요만큼 숙제. 그리고 이제 풀고 가셔야 되는 거 제가 뽑아 드릴 거니까 나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